4배면은 300% 올랐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 진짜 너무 사실 네. 개꿀. 개꿀. 여기가 전환 오픈할 수 있었던 게 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건물 보시면은 되게 꼬마 건물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물.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가까워요.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는데 구성과 운영 방식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또 우리 전희님도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까 또 미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시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엄청 예쁘게는 꾸며 놓으셨는데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걸 이제 어반 클래식으로 변경하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 점주님이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잘 되진 않잖아요. 사실 여기는 투머치한 것들을 좀 많이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고객에 맞춘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반 클래식 운영 체계를 여기에 설치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매출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점주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이제 전환해서 영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12월 중순이니까 그죠. 3개월 딱 된 것 같아요. 여기 지점 되게 독특한 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전수창업 과정이 원래는 찾아서 오픈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문의 주실 때부터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이거 가능성 없으면 접고 새로 합시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와보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이제 약간 공간 형태나 이런 거는 좀 바꿔서 해봅시다 해가지고 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이전에는 점주님의 고집이 반영된 공간 인정하시죠? 그 얘기 되게 할 얘기가 많죠. 저는 이 공간 인수를 했잖아요. 저는 되게 기억에 나는 말이 뭐냐면 그 인수하는 분이랑 계약서 딱 쓸 때 그분이 예쁘면 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판 거잖아요. 안 와서. 맞아요. 그분한테 예쁘면 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사람들이 이 업을 너무나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하세요. 네. 제가 그때 어떤 예를 들었냐면 공간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디자인이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공간의 본질을 극대화해야 되는 사업으로 디자인을 너무 갖고 오면 오히려 진짜 주방에서 미장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놔야 돼요. 이거는 디자인업이 절대 아니다. 뭘 하나 더 채우면 오겠지. 맞아요. 이거를 더 예쁘게 사진 하나 찍으면 오겠지라는 마음에서. 근데 그게 이제 하면서도 제가 좀 느꼈던 거고 예쁜 아이템들을 채워놓는다고 해서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예쁜 공간들은 아예 차별화가 아예 그쪽으로 돼 있거든요. 예쁘려면은 심각하게 예뻐야 돼요. 심각하게 예뻐야 돼요. 와우, 이 정도가 나와야지 그쪽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저희 공간은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은 오히려 소음에서 자유롭고 장점이 분명히 다 있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연락을 해보자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던 거고 오셔가지고 다행히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때 저의 선택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잘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야기 들어오게 한다는 거는 웹에서 일어나는 일. 웹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고객들이 공간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뭐 사진 찍으러 오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 네. 공간 대여의 정체성이 파티룸이잖아요. 파티 글자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해보면 사실 안 예쁘지만 저런 화이트보드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네. 저 은근 잘 쓸걸요? 근데 저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업은 거실에 대한 대안 공간이에요. 없어진 거실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왔을 때 정말 내 거실처럼 좀 편안하게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을 했죠. 심플하게. 제가 이제 전수창업 과정이 이제 세부 내용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물건 찾는 거. 근데 제가 물건 꽤 잘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간 기획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해드리는 교육비 그리고 촬영하고 웹에 최적화하는 거 이렇게 해서 비용 구성이 돼요. 진짜 하나 더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반클릭 점주님한테 제가 계약서를 보면은 저희가 한번 해드릴 때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다음번에는 본인이 직접 어반클릭 매장도 가져오고 본인이 직접 구성도 하시고 마케팅 최저까지 다 하실 수 있으면은 그냥 이제 일회성 로열티로 진행하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도 뭐 회사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프랜차이즈 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희가 되게 저렴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무인 사업 기준이 월에 한 200만 원 벌려면요. 예를 들어서 M커피 그 커피로 번다 그러면은 내가 매니저를 둬야 돼요. 매니저를 둬가지고 월에 한 200 정도 벌려 그러면 투자금이 대략 2억 들어갑니다. 근데 매니저 둬가지고 자동화 되면은 메가커피는 되게 복수 매장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뭐 2억 들여서 200만 원 고정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권리금으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업종이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비슷한 돈을 버는데도 권리를 그렇게 읽어주진 않잖아요. 덜 썼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내려가면 무인 카페가 있어요. 무인 카페. 무인 카페도 잘 되는 데는 한 200 버는데 대부분 100만 원 중반?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정도 버는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대략 한 8, 9천에서 한 1억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는 최근에 제가 작심 대표님 만나고 왔는데 창업 비용이 한 평당 그래도 250만 원 들어가고 한 70평씩 막 들어가니까 이것도 2억 넘게 들어가요. 근데 물론 이제 평균적인 소득은 저보다 좀 높죠. 한 300에서 300 중반. 그래서 사실 투자비 대비 효율성은 우리가 한 5배 높더라고요. 근데 시간 대비 효율성은 우리가 20배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 카페는 그래도 가서 실장들 관리도
하고 점주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모든 업종이 그래요. 메가커피도 뭐 점장한테 맡겨만 놓고 사장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무인 카페는 그 제로 리필하러 계속 가야 돼요. 돈 동전통 깨가지고 이렇게 사야 돼고. 그래서 그것도 시간으로 치면은 한 10배 차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 ROI라고 하는 게 내가 넌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나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를 인풋을 하잖아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나의 시간이에요. 근데 일단 시간 면에서 일단 어반클래식 모델을 이길 수는 없다. 해보니까 느껴지죠. 아, 진짜 너무 사실 네. 개꿀. 우리가 네. 예약 건수가 많고 회전율이 많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같은 공간대요 모델이어도 연습실 하면은 객단가가 막 3만 원, 5만 원 하루 종일 전화 받아야 돼요. 같은 매출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연말에 최고 매출 얼마 기록해 보셨어요? 좀 늦게 들어온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때 왜냐면 제가 주말 거의 다 팔고 크리스마스는 주말가로 팔아서 엄청 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최고 매출이 그래도 60만 원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도 없었을 것 같은데. 12월 달에? 아마 12월이 이번 달하고 비슷하죠.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원래는 네. 이게 매출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다른 지점들 보면은 한 800은 하거든요. 네. 2월 달에 400을 하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만 더 12월이 아니라 11월 달에 이거를 체인지 했었으면 아마 12월 달에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더 버셨다. 그냥 객단가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쉽다 그죠? 올해는 네. 지금 패턴 보니까 그래도 1, 2월 다 400 넘고 있죠. 네. 그리고 고정비도 싸잖아요. 고정비가 그래도 서울의 역세권 있는 공간들 중에서 이 정도 고정비 가진 공간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래서 매물은 잘 찾으셨어요. 아, 네네. 잘 찾았는데 이제 운영 방식이 이제 뒤에도 샤방샤방 하잖아요. 네. 근데 좀 비교해보면 어때요? 전에는 브라이덜 샤워로 이 공간 네. 운영하셨고 네. 지금은 그야말로 저- 파티룸스러운 파티룸으로 네. 가고 있는데 운영 난이도는 좀 어떠세요? 운영 난이도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전에는 제가 막 가렌다 다 떼고 붙이고 그 드레스 관리하고 빨고 꽃 같은 것도 옮겨놨다가 다시 뺐다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노래방이 잘 작동하는지만 신경 쓰면 돼서 훨씬 편해졌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너 돈 아낄래? 시간 아낄래? 저는 이 두 가지 선택에서 항상 시간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저는 항상 시간을 먼저 선택해요. 차라리 돈을 좀 쓰고 내 시간을 많이 아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님이 하신 과정도 돈 써서 시간을 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실력이 늘실 수 있죠. 경쟁사 조사하고 뭐 창업 아이템 더 보고 베껴도 보고 따라도 해보고 그러면 그 시행착오 기간과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쓸데없는 걸 많이 사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칭찬드리고 싶다 진짜. 그리고 저는 김윤님 같은 사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뭐 매출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11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0만 원 하셨다고 1월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매출 그래프가 11월이 여기 있으면 12월이 여기 있고 1, 2월 달이 요 11월 달하고 비슷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맞거든요. 아, 네네네. 11월에 비해서 4배, 네. 4배 올랐죠. 4배면은 300% 올랐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게 고정비가 어쨌든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 매출이 4배 됐다는 건 수익은 그 이상 올라가거든요. 아, 맞아요. 그죠? 맞아요. 내년에 진짜 이 정도 밸류에 이 정도 입지는 한 8에서 1000만 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연말 매출 한 1000만 원 목표해보세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는 공간들 중에 저희가 1000만 원 넘는 지점들이 한 4-5군데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볼 땐 규모 면에서나 뭐 입지 면에서나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뭐 파티룸이 공간 세팅해놓고 등록하면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운영해보시면은 생각보다 뭔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죠. 매뉴얼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저희가 드린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산하는 네. 체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 쓰는 매뉴얼 잘 쓰고 계세요? 네. 무엇보다 든든한 게 있고요. 속해 있다는 거는 네.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든든한. 엊그저께 제가 주말에 줌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네네네. 저희 이제 강의는 내부 강의밖에 안 하거든요. 아, 외부로 네네.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어반클래식만 가르친다. 네네네. 이번에도 좀 새로운 거 많이 아셨죠? 그쵸. 이제 또 아무래도 본업은 따로 있으니까 뭔가 매출이 떨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경을 쓰는데 이제 3, 4월은 워낙 비수기고 하니까 맞아요. 약간 좀 넉넉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될 일을 또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도 하고. 이제 분기마다 제가 내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수기 교육 이제 3월달에 지금 했잖아요. 6월에는 이제 여름 성수기 관련해서 앞선 준비 교육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비수기 그리고 연말 성수기 때 준비하기 위한 비수기 전략을 한 번 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뭐 가격 기준과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포인트들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확실히 개인보다는 팀이 더 잘하거든요, 일을. 사실 뭐 저희가 네. 뭐 프랜차이즈 아닌 프랜차이즈잖아요. 사실 프랜차이즈라 그러면 뭔가 연속적인 계약 형태로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던가 그게 맞아요. 사실은 네. 프랜차이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 독립된 사업자들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하는 거는 진짜 우리 브랜드 하시는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증거 같은 거죠. 저한테 레퍼런스고. 그래서 어반클래식 그 서울에 있는 매장들은 이렇게 약간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2호선 라인으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찍어 나가면 지금은 서울에만 해도 한 30개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아진다고 경쟁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에요. 어차피 주말만 높은 객단가로 잘 채워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 이번 주말 놓치고 있으면 옆에서 트래픽 잘 잡은 동료가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 내가 자녀 트립이 생기면 보내주기도 하고 사실 그 체계를 공사사에서 제가 우리 회원들 맛보라고 이렇게 지역방 서비스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제일 잘 돼 있는 게 어반크래식 내에서 제일 잘 돼 있긴 하거든요. 두일님의 추구하는 가치관이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워낙에 안 좋은 네. 기사들이라든지 안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망설임이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냥 바로 뭔가 신뢰가 갔거든요. 네. 일단 그 채팅방 운영하고 계신 것도 보통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가 점주님들하고 같이 채팅방에 그쵸. 있는 거 부담스러워하죠.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 그냥 경쟁자인데 그거를 항상 상생하는 구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이 사업이 되게 재밌는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쉬워진 게 함께 하는 분들 많이 늘어나면서부터였거든요. 같은 브랜드를 같이 키워나간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보람도 있고 저는 수익을 추구하는데 좀 지혜롭게 추구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네, 좋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준 밸류들이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결국에 공짜로 이렇게 해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수익을 얻고 밸류를 드리고 그 가치를 동의하시고 만족하시면 이 회사는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막 기망했어. 막 매출 얼마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픈했는데 안 나와. 특히 제가 얼굴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하는 유튜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딩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다 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가 이제 파이팅하면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당신은 너무 안전지향주의자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제 안전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하는 분의 안전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오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제 눈에 만족된 매물들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우리가 뭐 실패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는데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뭐 내일 초부터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천지 차이죠. 그래서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파티룸 시장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그 공간들 보면 오픈해서는 안 되는 공간들이 오픈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전환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네. 몇몇 공간들은 진짜 전환했을 때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전환 이렇게 네.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제가 여기로 사라점주님 매장 한번 보낼게요. 아, 네. 구경 한번 하고 네. 오시라고.